네, 안녕하세요. CJ 채널의 존버 스피릿 좌안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개설했습니다. 이름하여 논문 읽어주는 남자. 네, 줄여서 논어남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코인, 경제 또는 투자 전략에 관련된 각종 논문이나 아티클을 소개할까 합니다. 진짜 세상에는 정보가 너무너무 많이 넘치는데 제가 저만의 생각을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정보가 있다면 그 모든 정보들은 대부분 기존에 있는 학자들의 의견에서 따온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도 하고 여러분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도 할 겸 이런 관련 논문이나 아티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논문은 좀 프로페셔널한 어떤 주장을 하는 글이고요. 아티클은 조금은 신문 기사나 아니면 블로그 글, 전문가들의 블로그 글, 조금은 더 소프트한 느낌의 주장들을 담은 글,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이건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같이 좀 소개해 드릴 시간을 마련할까 합니다.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논어남 첫 번째 시간으로 Risk and Returns of Cryptocurrency라는 타이틀을 가진 2018년도 논문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리우 앤 러시아 사람 같네요. 빈스키라는 분이 2018년에 썼는데 아직은 SSRN이라는 그런 논문들 이렇게 올려놓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웹사이트에서 올라와 있는 논문을 가지고 오늘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먼저 이 논문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그 타이틀이고요. 이 사람이 썼고 2018년 8월에 나왔네요. 좀 더 내려가 보시면 예일대학교에서 발행한 워킹 페이퍼고요. 코멘트도 많이 받고 로버트 쉴러라는 유명한 분이시죠.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그분도 코멘트를 해주셨네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 중국 분이 아마 박사생인 것 같고 이분이 지도교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립토 커런시에 관한 온갖 각종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60페이지가 67페이지입니다. 네, 이 논문 페이지가 그러니까 아무튼 현존하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산 시장에서 이용되는 아주 각종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이 코인 시장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는지 실험을 해본 겁니다. 네. 그거에 관련된 논문을 이렇게 냈는데요. 제가 이거를 축약해서 조금은 알기 쉽게 그렇지만 살짝은 복잡할 수 있는 식으로 한번 내용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머리. 시간이 없으신 분은 이 장과 이 다음 장 두 서머리만 보시면 사실상 이 전부를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였냐면 Standard Textbook Empirical Asset Pricing Tool and Method to Cryptocurrency.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 주식, 채권, 옵션, 퓨처 시장에서 관련된 각종 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모든 굉장히 많은 방법론을 이 코인 시장에 적용해 본 겁니다. 이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래서 그들의 이 코인의
리턴이 다른 에셋 클래스와 비슷하게 움직이는지 한번 examine, 테스트 해 본 겁니다. 그 finding이 뭐냐? 뭘 발견했냐? 딱 한 문장으로 요약 두 문장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코인의 수익과 리턴과 리스크는 전통적인 자산 시장과는 다르다. 네. 그 어떤 전통적인 자산 시장의 리스크 리턴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걸 발견했어요. 어떤 자산 시장을 봤냐면 스톡, 커런시, 그러니까 외환 시장, 그리고 precious metals, 골드, 실버 같은 전통적인 자산 시장과 봤을 때 전혀 그닥 관계가 없더라. 그러게 큰 파인딩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크립토 커런시 코인의 그 리턴은 그 its own market factor에 의해서 프레딕트 되더라.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 자체 내의 어떤 요소로 어느 정도 리턴을 예측할 수 있더라. 뭐 그런 두 가지 큰 파인딩이었습니다. 예, 어떤 팩터였냐? 모멘텀 팩터와 인베스터 어텐션이라는 어떤 매저로 수익을 좀 예측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머리고요. 그럼 이 다음부터 조금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리턴 데이터, 가격 데이터가 아니고 그 수익률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세 가지의 코인 데이터와 그리고 각종 other asset class, 온갖 다른 asset class 데이터까지 같이 비교해서 봤으니까요. 이걸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보통 가격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up and down, up and down. 이게 보통 price 데이터인데 왜 이런 학계에서는 이런 가격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이런 return, 수익률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하냐. 보시면 굉장히 up and down 심하죠. 이거 뭐 랜덤하게 up and down 되는 것 같아서 특별히 무슨 특징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데이터를 이용하냐 면 이 price 데이터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다고 말한,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떤 프레딕션 모델을 돌리는데 이 프라이스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거를 이 데이터가 non-stationary,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안정적이지 않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아무튼 stationary 하지 않다. 안정적이란 말은 아닌데, 이거 이 데피니션이 있는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하고, 아무튼 프라이스 데이터는 적합하지 않다. 무슨 예측 모델에 이용하는데, 리턴 데이터는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는 스테이셔너리한 데이터를 이용해야만 맞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해서 이게 무슨 여기 특성이 있을까 싶지만 벌써 이 그림만 보더라도 여기 보니까 업앤다운이 굉장히 이렇게 볼라틸리티가 이렇게 한번 심하면 모여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모여 있고 여기도 이렇게 모여 있고, 볼라틸리티가 심하지 않을 때는 심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한번 가격 변동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그 가격 변동이 좀 오래 가는구나. 업앤다운이. 그리고 조용할 때는 조용하고, 한번 뭔가 일이 터지면 업앤다운이 심해지고, 뭐 그런 거를 알 수 있죠. 이 그냥 눈으로만 보더라도요. 네, 아무튼 이런 데이터를 이용했고요. 먼저 테이블이 지금 이 페이퍼가 한 3, 40개 정도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again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교수가 박사과정생을 아주 그냥 굉장히 좀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해봐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희한테는 좋죠. 가장 종합본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그 summary statistics 기본 통계량, 여기 보시면 일단 테이블을 한번 봐볼까요? 네. 네, 제가 이 첫 번째 테이블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자산 시장의 그 관계, 스탁 마켓과 본드 마켓, 하우징 마켓의 관계를 봤는데요. 데일리로도 보고, 위클리로도 보고, 먼슬리로도 봤습니다. 근데 뭐 제너럴한 특징은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수익도, 리턴도 높고, 리스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높더라. 어떤 타임 프리퀀시에 대해서도 그게 기본적인 발견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퀴니스가 파지티브, 커토시스가 또 파지티브. 다른 전통적인 자산 시장에 비해서 스퀴니스가 파지티브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 파지티브 스퀴니스라는 게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보통은 스탁 리턴 같은 경우는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보다는 굉장히 나쁜 일이 더 가끔 일어나요. extremely negative한 케이스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네거티브한 스퀴니스를 갖고 있는데 이 파지티브라는 뜻은 뭐냐면 리턴이 파지티브, 네거티브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 아주 익스트림하게 아주 극단적인 파지티브 리턴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런 게 파지티브 스퀴니스라는 뜻이고요. 컬톨시스가 높다는 거는 굉장히 높네요. 높다는 거는 극단적인 값들이 많이 생긴다. 즉 극단적으로 파지티브한 리턴, 극단적으로 네거티브한 리턴이 일반적인 자산 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생기더라. 그게 이 높은 컬톨시스의 값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스퀴니스는 극단적인 값인데 파지티브 스퀴니스는 그 플러스 극단적인 이벤트가 훨씬 더 깊게 생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플러스 30%가 아니고 플러스 쪽으로는 플러스 50% 이런 사건이 더 많이 생긴다. 그게 파지티브 스퀴니스의 의미입니다. 네, 이런 거였고요. 또 하나 보실 게 샵 레이시오. 샵 레이시오가 비트코인이 조금 일반적으로 좀 높네요. 이 높은 거는 이게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위험 대비 수익률이 더 높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위험을 감당하는데 비트코인 위클리 데이터는 0.23%의 수익을 얻는 반면 스탁은 0.13%의 수익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첫 번째 테이블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가 많이 생긴다. 제가 지금 주로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리플이나 이더리움도 테이블이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위클리 그 주중 먼데이, 튜스데이, 더스데이 그런 요일별로 리턴을 한번 봤네요. 그 발견된 게 No Monday negative effects are found. 일반적으로 스탁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이 좀 마이너스 수익률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코인에서는 비트코인은 그런 네거티브한 이펙트는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세러데이에 리턴이 조금 낮더라. 그런 파인딩이 있었네요. 한번 이건 좀 흥미로우니까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봅시다. 여기요.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앤 스탁인데 스탁 보통 먼데이에 약간 네거티브한 경향이 나오는데 이 비트코인을 보시면 먼데이는 네거티브 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주중, 튜스데이부터 더스데이가 파지티브한 리턴인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파지티브한 리턴이 나오네요. 네, 여기 이더리움이나 리플도 대체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파지티브한 리턴들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테이블 4였고요. 테이블 5에서 7까지는 각종 팩터 로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이냐.
네. 일단은 여기를 한번 볼게요. 네. 알파, 아주 significant한 알파를 가지고 있다. 즉, 그 말은 굉장히 초과 수익이 높더라. 그리고 no stock market risk exposure. 스탁 마켓에는 어떤 연관성이 없더라. 스탁 마켓이 업 앤 다운 하는 거랑 크게 연관성이 없더라. 네, 이게 굉장히 큰 파인딩이고요. 네, 그 밑에 이거는 뭐 굳이 테이블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테이블 5. 비트코인 returns factor loadings. 이게 뭐냐? 이건 뭐냐면 보통 스탁 마켓에 어떤 스탁들이 높은 수익을 얻느냐 상대적으로 저희가 알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건 아주 유명하죠.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즉 그 말은 더 위험한 스탁을 선택하면 리턴이 높아야 된다. 그 당연한 거죠. 그러면 어떤 위험을 택하느냐? 어떤 다른 종류의 위험을 택하느냐? 지금까지 이 투자, investment, finance에서 알려진 그런 위험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게 market risk. 여러분들 많이 그 베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베타 또는 마켓 베타. 베타가 높으면 위험하고 베타가 낮으면 덜 위험하다. 그게 이제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켓 리스크가 있고요. 원래는 시장이 굉장히 에피션트하면 이 하나의 마켓 리스크 팩터만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다른 위험의 팩터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S&B라는 게 더 작을수록 더 작을수록 더 위험하고 이거는 the value factor인데 더 cheaper 더 cheaper한 스탁일수록 더 위험하고 이 모멘텀 팩터인데 이거는 과거에 잘 나가던 애들 될 놈이 또 되더라. 과거에 잘 나간 애들이 잘 되더라. 그런 거에 대한 팩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프로핏이 회사의 어떤 수익이 로버스트한 경우 항상 꾸준하게 로버스트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이 있더라. 마지막으로 이거는 conservative, 보수적으로 투자 활동을 하는 회사들,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의 디멘션들이 있더라. 즉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컴퍼니가 있는데 그 컴퍼니의 어떤 주식의 어떤 수익률은 그 마켓 인덱스 즉 코스피가 오르락내락 하는 그 위험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 회사가 더 작거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고 여겨지거나 예전에 수익이 계속 스탁 리턴이 좋았던 경우 지난 한 1년 정도 수익이 좋았던 경우 그리고 프로핏이 스테이블했던 경우 그리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했던 회사라면은 이 회사의 수익은 굉장히 높아야 된다. 왜냐? 이 모든 리스크 팩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회사가 있는데 삼성 같은 회사가 있는데 삼성 같은 회사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 그렇게 싸지 않는 어떤 매저를 봤을 때 그렇게 싸지 않다고 여겨진다고 하고 과거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어카운팅 프로핏이 업 앤 다운, 넷 인컴이 업 앤 다운 하고 굉장히 스테이블하지 않고 업 앤 다운 한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 아니 그랬다면 이게 다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죠. 그런 말은 그 말인즉 그 회사의 주식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즉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사람들이 낮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말이 길어졌죠. 아무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모든 6 팩터를 다 집어넣는데도 이게 지금 뭐냐면 비트코인 리턴입니다. 이거. Return of Bitcoin.
비트코인을 여러 가지 팩터로 이렇게 리그레션을 돌려봤는데 하나도 유의한 게 없어요. 거의 이 마켓 인덱스만 빼면은. 즉 그 말은 주식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리스크 팩터와 거의 관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이 없으니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좋은 겁니다. 관련이 없으면 일단 좋은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고 일단 다시 돌아와서요. 네, 이게 포인트고요. 벌써 시간 20분이 됐네요. 좀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또 이 커런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비슷하게 커런시와 관련이 있냐 없냐 이런 여러 가지 화폐들과 비교를 해봤는데 거기도 no exposure라고 돼 있네요. 즉 그것과 관련이 없어요. 캐네디안 달러나 유로의 변동과 특별히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아주 significant한 positive 알파를 보여줬고 그 초과 수익은 커런시 리스크와는 관련이 없더라. 이 사람이 이걸 왜 테스트했냐면 저희가 코인, 즉 뭐 비트코인이라고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하는 역할들이 3개 정도 있다고 하잖아요. 보통 2개 정도. 첫 번째 뭐 교환 매개체로 쓰일 수 있다. 즉 달러의 어떤 대체제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 본 거죠. 달러의 변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각종 다른 화폐들과 했더니 별로 관련이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관련이 없다고 나오네요. 일단 다시 관련이 없다 그러면 대체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음으로는 커머디티, 즉 여기서는 귀금속, 골드, 실버, 플래티늄과 비교를 관련이 있는지 봤는데 여전히 관련이 없다고 나옵니다. 네. 즉 왜 커머디티로 비교했냐? 비트코인 또 하나의 역할이 교환의 매개체로도 사용하지만 가치 저장으로 쓰인다고 많이들 저희들이 알고 있죠. 이 가치 저장, 이 프레셔스 메탈이 그 역할을 하니까 혹시 이것들과 무슨 관련이 없을까 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별로 관련이 없다고 나옵니다. again, 관련이 없으면 일단 좋은 겁니다. 그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는. 마지막은 아닐 것 같고요. 또 다른 걸로 매크로 팩터와 관련이 있는지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소비의 성장률, 소비의 growth rate, 내구재, durable, 어떤 내구재, 냉장고, 자동차, 그런 소비의 어떤 성장과 관련이 있냐 없냐, 또는 비내구재, 즉 식료품, 이런 것들, 금방 쓰고 버리는 것들, 어떤 소비 제품의 성장과 관련이 있냐 없냐, 또는 산업 생산의 성장률과 관련이 있냐 없냐, 개인 인컴의 성장률과 관련이 있냐 없냐 봤더니 다 관련이 없다고 나왔답니다. 네. 다만 이더리움만은 나름 그 내구재, 냉장고나 한번 사면 오래 쓰는 것들과는 좀 파지티브한 관련이 있다고 나왔는데 대체적으로는 크게 그닥 관련이 없다. 즉 경기가 업앤다운 하고 그런 거랑 큰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네, 이 중에 저희가 궁금한 게 그 중앙은행의 금리 있죠, 금리가 내리고 오르고 그런 거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 그런 거를 좀 또 그런 것도 좀 보고 싶네요. 저희들은 관련이 있다고 보통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아무튼 여기서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네, 첫 번째 큰 컨클루전을 한번 내볼게요. 즉 비트코인의 보통 코인의 리턴 수익률은 스탁마켓이나 외환시장이나 귀금속 시장과는 큰 관계가 없더라. 이건 관계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싶지만 말씀드렸지만 이건 굉장히 좋은 특성입니다. 어떤 특성? 분산 투자에 굉장히 유용한 특성입니다. 분산 투자 여러 개를 살 때는 서로 간에 관계가 없는 거를 사야 하나가 오를 때 하나는 좀 내리거나 할 때 서로 그 변동폭이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좀 보시자면 2개를 샀는데 이 주식은 가격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이 코인을 샀더니 코인은 반대로 오를 때 떨어지고 떨어질 때 오르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이 2개를 다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아주 이렇게 변동폭이 약해지겠죠. 즉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귀금속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코인을 가지고 있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 때문에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을 투자를 한다면 어떤 그 펀드 매니저가 있다면 비슷한 리턴을 즐길 수가 있어요. 더 작은 리스크를 가지고. 변동폭이 훨씬 줄어들면서도 리턴은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다른 말로는 이 higher return을 즐길 수 있어요. 만약에 with the same risk. 리스크는 same인데 더 높은 수익을 즐길 수 있거나 리스크는 낮추면서 똑같은 수익을 즐기는데 리스크는 낮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 코인 시장이 제공해 준다. 그리고 코인 시장이 앞으로 그 큰 손들의 기여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산 시장이 될 그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럼 여기서 일단 1부를 마치고 2부에는 이 크립토 그 코인 시장 내에 어떤 팩터가 이 코인 수익률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